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국 종교계 원로 지도자들과의 만남의 현장인데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 종교계 원로 지도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상호 존중의 가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신 천도교 박남수 전 교령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을사년을 보내고 희망찬 병오년 붉은 말띠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고 꿈꾸며 설계한 모든 일들이 만사여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신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난 6일 국회 사랑제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7대 종교 원로 지도자분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난 시절에 7대 정단 수장을 지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1년 연초부터 우리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모임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건가 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네. 현안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잘 처리해 주시니까 저희는 구경만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백지장도 들면 낫다고 우리가 같이 걱정도 한번 함께 해보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고 저희들이 만날 일자가 됐는데 때맞춰서 새해가 되는 1월달 모임이 됐는데 국회의장님께서 오히려 초청을 해서 함께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반가운 일이어서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대접도 받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7대 종단 대표를 지내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참 화합이 잘 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때 저희들이 뭐 부족했지만은 7대 종단 수장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모든 일을 논의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걱정하는 그런 때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힘을 좀 이어가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에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고 네.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목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오도철 교정원장님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예. 네. 원행 스님 그리고 네. 김영주 목사님 예. 김희중 대주교님 네. 이렇게 해서 모이는 모습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참 그 자비하심을 느끼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좀 든든했는데요. 예. 이렇게 원로가 되셨어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대표를 하실 때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렇게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과의 만남은 좀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동안 국회의장과도 만남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죠. 7대 종단이 다 모이는 일은.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대 종단 수장들, 그러니까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그 공동 대표들입니다. 예. 사실은 7대 종단 수장들이
당연히 저희는 그 당시에는 저희 소속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를 관장하는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식적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문화관광부 종무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만나기 쉽고 대통령과의 대화는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또 실제 그렇군요.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의 목적은 사실은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들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랬지만 국회의장을 만나는 거는 뭐 각자 개별적으로는 자주 만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도 국회의장 한 6분, 7분들 역대 의장들의 임기가 있는 시기인데 그러고 보면은 다 만나 뵀던 것 같아요. 예. 국회의장실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만난 거는 어쩌면 이번이 처음 아닐까 하는 그것도 현직이 아닌 원로들인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대통령 그 이름처럼 이제 국민 통합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께 좀 부탁도 드리고 또 조언도 듣고 하는 건데 사실 국회 역시 여야의 화합과 통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야말로 사실 이 상호 존중의 가치가 아주 필요한데 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종교인분들의 어떤 지혜를 좀 이렇게 바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번에 국회의장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그 지난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국민들이 1년 동안 불안과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할 날이 없이 한 해를 보냈고요. 예. 또 그 한 해가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 반목, 갈기갈기 행제안들까지 갈라놓는 듯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곳이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이 아주 많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부탁을 해서 국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꼭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때맞춰서 국회의장께서 초청을 했길래 기회가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해서 좋은 대화들로 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가 신년 인사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사실 의장님께서도 책을 썼더라고요. 너무 제일 첫 번째 넘은 거는 담을 넘은 겁니다. 예, 담을 넘어서 그 불법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느냐. 그렇죠. 하는 고마움도 전달하고요. 심지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의장님 코트를 내가 한 벌 사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의장님이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책을 한 거 썼습니다 하고 책을 저희들한테 나눠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읽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생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 양극화, 갈등 이거는 사실은 망국의 행위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날 아마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 과제를 정치권에만 맡겨서 우리가 탓이나 하고 또 원망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라 이것은 진짜 우리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나눔과 생명의 가치를 설파하고 또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좀 하자. 그 밖에 또 저출산, 지역 소멸, 국민 운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 국민 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들도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얘기, 종교인들이 해야 될 얘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우리 청취자들한테도 뭐 보고를 드릴 일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과제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개헌에, 전문을, 아마 모두가 다 약속을 했던 것이 강주 민주화 운동을 전문에 넣는다. 하는 그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학 농민혁명이 전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제안한 이유는 동학혁명이 들어간다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평등 사상의 뿌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고 국민 주권주의의 역사적 그 증명을 하는 운동이고 나아가서 이거는 한 지역의 운동이 아니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모든 지역이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이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진짜로 개헌의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는 설명을 제가 천도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국회의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게 제1기포가 있고 제2기포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제2기포부터 한다라고 했더니 저희도 그리 생각합니다 해서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모임이 끝날 무렵에 우리 종교인 원로들만 모여서도 회의를 해서 이 개헌에 우리가 추진위원이든 또는 자문위원이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국가 대사를 원로들의 몫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화까지 됐으니까 저희들은 그날 중요한 국가의 방향을 하나 제시를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예.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들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그렇습니다. 소중한 네. 가치들이 담겨야 되는 거. 예. 여기에 당연히 우리나라 종교들이 지켜온 그런 소중한 정신들을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 동학농민혁명과 또 3.1운동으로 이어진 어떤 네네. 대국민 평등, 평화 운동에서 또 비롯된 면이 있으니까 예. 이를 헌법에 담아내는 것도 아주 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제가 그 추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헌법 전문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했더니 의장님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이전까지 대해서 저희들이 개헌이 될 때까지 종교 원로들이 저희들의 역할이 있으면은 다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국회의장과 우리 7대 종교 원로 지도자분들의 소중한 만남이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잘 되는데 아주 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도 많고 또 문제도 있다고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교령님 네. 보시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온 국민이 같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또 나눔과 상생의 자치를
우리가 서로 슬퍼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닿지 않는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것들이 우리 종교 원로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예,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것, 그게 네.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 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겠죠. 예, 네, 예. 아마 정치의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또 종교의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또 예. 우리 종교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지금의 정치는 어떤 경우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가 전문 영역이 아닌 정치 문제를 가지고 종교인들이 또 얘기하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 그 종교와 정치에 지금 잘못된 만남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로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 우린 종교인이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꼭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종교인은 기본이 우리가 수련하고 신앙하고 수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본이 참회하고 반성하고 누구에게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 또 용서하는 이것이 종교인들의 덕목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종교인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은 정치도 잘 될 거고 사회 문화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것이 잘 되려면은 우리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마음, 또 용서해주는 마음을 우리가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급시키고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그것이 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계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에게 원로라 붙여준다면은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앞장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저도 교령님 말씀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예. 종교인이라면 먼저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예. 종교가 바로 서야 신뢰를 받고 또 존중을 받고 또 정치에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거겠죠.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나부터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모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또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희망찬 한 해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희망과 격려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희망을 읽어내시는 우리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평화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름은 풍요로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을 좀 넉넉하게 허락해주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침묵 속에 머물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새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네. 어둠은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도교 전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교령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령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